의제 매입세 공제예요. 원래는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에 우리가 매입세액으로 만들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건데 확정때 환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연세 농산물 매입가액하고 이거 사다가 과세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과세 매출이 일어나는 과세 표준의 법인인 경우에 40%, 그 한도 계산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준대요. 그러면 예정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기간은 1기, 2기, 6개월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때 이미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거 빼고 나머지를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때는 한도 계산도 하고 정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숙제였던 거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본 문제에 한해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대요. 그래서 음식점업이 면세 농수산물 사다가 과세 요리를 만들어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 음식점업 이때 개인은 108분의 8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몇? 106분의 6. 그래서 법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06분의 6 기억하셔서 반영하시면 되고요. 제가 프린트 바꿔드렸고 이거 말씀드렸어요. 당해 이익이 확정 신고 기한 친절하게 10월에서 12월 기간 동안에 매입 자료래요. 그럼 항상 생각을 하실 때 확정 기간은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전 것까지 다 정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주어진 자료가 이 확정 기간에 주어진 자료이다라는 거니까 예정때 건 어딘가 있겠죠. 그거까지 파악을 해서 한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다른 거는 할 필요 없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수령은 편의상 일로 입력을 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대상인 구입 내역만 반영을 하래요. 그러면 우선 확정 기간에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볼게요. 음식점업이에요. 그러면 계산서 매입, 여기 선우네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은 반드시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세거래니까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만 적격 증빙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서 적격 증빙 잘 받았으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되겠죠. 그리고 품목도 사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음식점 업인데 도서 구입했습니다. 면세로 도서 구입했으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해달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은성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역시 적격 증빙 정육이니까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쌀 면세 맞죠? 김성호 농업인에게 매입을 한 거래요. 농업인에게 매입한 건 누구만 된다라고 했어요? 제조업만 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음식점업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 매입한 거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의 내용들을 이렇게 챙겨서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X.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 확정 기간의 구입 내역은 얼마? 요거 합한 금액인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확정 기간의 거는 1억 1천만 원. 대상이 되는 것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확정이니까 한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세팅을 좀 저도 해보면은 한도 계산을 합니다. 아까 계산식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제가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 잘 따라와 준다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볼게요. 면세 농산물 가격에다가
예정 거, 확정 거 합한 금액이 돼야겠죠. 그럼 확정된 거는 이제 알았어요. 얼마? 1억 1천만 원. 그럼 예정 때 거 자료 주어졌더라면 반영하시면 되죠. 자료 2는 공급가액이래요. 그럼 자료 2는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료 2는 여기에 해당하는 걸 거고 자료 3에 봤더니 단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면세 매입 금액. 자, 여러분 보세요. 한도 계산할 때 면세 매입 가격 예정 거, 확정 거 더하는 거예요. 근데 확정 때 거 요만큼입니다. 근데 예정 때 거 별도로 알려주면 합산을 하는데 자료 3에 아예 통째로 뭘 알려줬어요? 해당 단기의 전체 매입세 금액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가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얘기야.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금액하고 과세표준 한도 40% 계산하시면 되니까 자료 2에 주어진 금액 예정은 2억 4,200, 확정은 2억 5,800. 그래서 합산된 금액이 5억이야. 여기에 5억. 이 금액의 40%를 해주시면 되죠. 5억에 40%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5억. 5억에 40%면 2억. 2억이 계산되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에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선택하면 돼요? 요 금액. 요 금액에 공제해줍니다죠. 그럼 이제 계산식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에 공제율은 106분의 6입니다. 106분의 6. 106분의 6이에요. 106분의 6. 그럼 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184, 200, 땡땡. 곱하기 6 나누기 106. 그러면 요 이익이 기간에 우리가 실제 면세 농산물 매입 가격이 1억 8,200만 원인데 106분의 6만큼을 공제를 해준대요. 그러면 요 금액.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계산한 거 밑에다 살짝 써볼게요. 얼마? 1,426, 425 요만큼. 근데 예정 때 이미 공제된 금액이 주어졌죠. 그래서 자료 3에 예정시 의제매입세 공제했던 금액이 420만 원이래요. 그러면 계산식을 또 마무리해 주시면 420만 원 빼면 그럼 추가로 확정 때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40 얼마 요 금액에서 420만 원 빼주면 되겠죠. 요 금액에서 이 금액 해줄 건데 예정 때 420 받았으니까 추가로 공제 받는 금액 요 금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기 계산은 전체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수기 계산식을 잘 못 세운다 하더라도 해당 화면에 입력만 잘 하셔도 점수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입력하러 갈게요. 여러분들도 숙제였으니까 해보셨을 거고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저랑 또 같이 해보시면 돼요. 큰일 났네. 우리 옆반이 새로 개강을 했나 봐요. 오늘 소리가 만만치 않아서 우리 살아남아야 돼. 2087로 들어가 볼게요. 2087이 아니라 우리 코드는 287이라고 했죠. 287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모듈로 가서 부속 명세서 1에서 중간쯤 내려오시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럼 여기에다가는 뭐를 입력하는 거냐면 확정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그 증빙 자료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정된 것까지 전체 한도 계산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반영할게요. 10월에서 12월.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입력. F2를 누르시고 거래처, 선우, 그다음에 취득일자 2021년 10월 31일.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서 적격증빙 계산서 1번. 물품에다가 야채. 수량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편의상 1로 합니다. 1. 매입 가격 30 플러스 엔터. 공제율. 그래서 우리는 음식점업 법인을 가정했기 때문에 3번. 알아서 금액을 계산했고요. 한 건 더. 한 건 더 입력. F2 누르시고 은성 선택 취득 2021년 11월 24일 사업자로부터의 매입 신용카드 받았대요. 2번 물품에다가 정육 수량 편의상 1번 매입 가격은 8천만 원 입력 공제율은 106분의 6을 선택. 그러면 얘가 알아서 금액을 계산을 할 건데 지금은 확정 기간이니까 요 확정 기간 3개월치 거는 계산해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 한도 계산도 하고 예정 때 받은 거에 대한 정산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칸에 자료 제시된 거 반영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 과세 표준 있죠?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계산식을 좀 못 세웠어도 바로 반영. 예정분거 2억 4,200. 확정분 2억 5,800. 한도 40%. 그러면 5억에 40% 2억. 다만 2억하고 단기 매입액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에 공제해 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 단기 매입액은 확정 기간에 위에 입력한 것만 우선적으로 끌어온다고요. 그러니 예정된 것까지 포함한 단기 매입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그 문제 위에 프린트에다가도 요거 체크해 놓으셨죠? 단기 매입액. 자료는 상단 거만 자동, 그러니 예정된 거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아예 단기 걸 알려줬으니까 주어진 금액 얼마? 1억 8,420만 원 입력. 그러면 누가 선택됐다? 실제 매입한 금액이 선택됐죠. 이게 더 작대요. 작은 금액에 106분의 6을 했더니 공제 대상 금액이 1,042만 6,415원. 우리 수기 계산했던 금액과 같죠? 네, 임의 공제 받은 예정 신고분 문제에서 제시한 거 420만 원 입력. 이렇게 입력하면 알아서 확정 때 추가 공제되는 금액은 이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앉았던 자리에 있죠, 그쵸? 깔아놓았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비어 있었나 본데. 그럼 이따 쉬는 시간에 까시고 회사를 대신에 아무 회사나 하시면 돼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캡처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프린트에다가 체크를 많이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캡처해서 넣어드릴게요. 제가 카톡에다가 요거 좀 정리된 걸로 화면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보낸 게 요 화면이거든요. 문제 풀이한 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표 반영하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용을 좀 이해하시라고 마지막에 전표 반영까지 넣어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교재 페이지에 있는 실무 예제 꼭
복습해보세요. 정리 꼭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학회전 세액 공제 신고서인데요. 취지는 똑같아요. 원래는 매입세액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해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없어야 되죠.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로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취지냐면 우리 요즘에 고철이나 폐지나 지구환경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수집할 때 여기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면세사업자 또는 관이가세자로부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다시 제조 또는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가공을 했으니 과세 제하가 되는 거예요. 그 얘를 매출을 하게 되면 사가지고 왔을 때 세금 계산서 수취하지 않고 사가지고 왔는데 매입세액이 없었겠죠. 가공해서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만 납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원래는 매입세액이 없는데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해 주겠습니다. 취지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문제도 심해지고 하니까 어떤 혜택들을 좀 줌으로써 이렇게 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요 한동안 없어진다라고 또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환경 문제가 심해지니까 계속 연장되고 유예되고 해서 아직까지 남아있고 오히려 이런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줘야지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고철 폐지, 폐타이어 등은 공제 금액의 103분의 3만큼을 대상 금액에 공제해 줄 거고요. 수출용 중고 자동차는 110분의 10. 그래서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라는 건데, 저 깊이 있게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과 유사합니다 정도로 보고 같이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계산서 없이 계산서를 만약에 수취했다라고 하면 매입 매출 전표에 53 면세. 원재료 폐자재 이런 거 사갖고 온 거죠. 취득을 해서 10만 3천 원. 그럼 얘가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10만 3천 원에 대해서 얼마? 103분의 3. 그럼 10만 3천 원의 금액 중에 얼마를 공제해 준다? 3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우리가 원재료로서 매입했던 요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요만큼, 요 3,000원만큼을 원래는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보고 원재료 가격을 줄이고 그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전표, 결과를 전표에 반영하면 얘는 3,000원. 원재료가액 줄고 그만큼 공제해 줍니다. 부가세 대급금 3,000원. 똑같이 원재료는 제품 제조에 투입돼야지 감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계정으로 나갔으니까 뭘 걸어주자? 팔타계정 대책. 팔타계정 대책을 걸어주시면 돼요. 그럼 또 우리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 요거 해당하는 내용을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런 유형으로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전표에 반영해서 자동으로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를 반영하시오 라고 했다면 얘도 역시 적요를 걸어주면 돼요. 우리 의제 매입 때 적요 몇 번? 6번. 그 밑에 있었어요. 얘는 7번이야. 7번 적요를 걸어주시면 돼요. 적요 7. 따로 안 써도 돼요. 제가 써놨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게 합니다. 자, 얘도 굉장히 간단했었는데 한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도 계산은요, 역시 확정시만 한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에다가 공제해 줍니다. 세금 계산서라서 공제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기간 오타를 발견했어요. 영수증 계산서 수취한 재활용 폐자원 취득가액 하고
아까 의제매입수익도 매출과 관련해서 비교했죠. 얘네들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된 매출액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액의 80%. 그런데 너네가 실제 세금계산서 받아서 공제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금액은 빼고 계산할래. 한도로 정해놓은 거예요.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 수치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합니다. 얘도 역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실 필요 없이 문제 제시되면 해당 칸에 입력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제 바로 보고 연결해 볼게요. 자, 이것도 옛날 예제인데요. 연도는 뭐 당해로 바꿀 거고요.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래요. 이게 확정 신고 기간에 위에다 쓸게요. 언제? 10월에서 12월 31일.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이거 회사는 아무 회사나 하실게요. 여기 옛날 건데 아무 회사나. 요 회사 들어가면 대신에 개미가 있어요. 개미. 개미 상사. 연도만 바꿔서 고철을 매입했대요. 그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왕고물산, 개미는요, 간이가세사였습니다. 자, 옛날에는 간이가세자가 영수증밖에 교부가 안 됐어요. 근데 현행은 어때요? 영수증을 교부하는 자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들도 있으니까 옛날 기출 문제를 감안하고 푸시는 거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아까 정신이 없어서 놓친 것 같은데 앞에 간이가세잖아. 면세사업자에게 취득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아니라 영수증 교부자를 얘기하겠죠. 세금계산서 미교부자, 미교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영수증 발행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전제하는 건 영수증. 옛날 기출 문제니까 너무 당연하게 영수증 교부했습니다. 매입매수 전표를 생략을 하고 예정 때 내역은 없대요. 한도 계산할 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추가 자료에 봤더니 예정의 매출액, 과세표준, 한도 계산할 때 확정 때 매출액, 과세표준이 되겠죠. 이 표현을 연결하시면 매출액이 뭐다? 과세표준. 이거 매입했을 때 우리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한 금액은 뺐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입에 나와 있는 거 반영하시면 돼요. 조금 내가 내용을 놓쳤다 하더라도 주어진 자료, 입력 화면 여기다가 반영을 해보실게요. 자, 회사 291로 들어가 볼게요. 회사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되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들어와서 10월, 12월 공급자예요. 공급자.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낯선 것 뿐인데 화면이 좀 길어요. 이렇게 쭉 늘리면 끝까지 나와 있어요. 자, 거래처 F2 누르기로 했으니까 개미 해볼게요. 영수증 계산서, 세금 계산서 아닌 거죠. 영수증 받았습니다. 중고자동차는 1번, 기타인 경우에 2번을 누르시면 돼요. 한 건. 그래서 품명은 고철. 수량 200. 해당 차량이라고 하면 차량 번호나 이런 거 입력하셔야겠죠? 취득 금액은 465만 원. 입력. 공제율은 고철 폐자원은 103분의 3, 1번. 거꾸로 취득 일자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2021년으로 가고요. 10월에 공유월. 만약에 이 문제가 예정 문제였다면 이러고 나가버리면 돼요. 근데 확정 때 뭐 한다? 정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아예 매출액 바로 파악하기 쉽게 이렇게 써있죠. 또는 과세표준이라고 써있으면 그거를 매출액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해당 칸에 딱딱 입력. 예정은 5,800, 확정은 6,300. 엔터 눌렀더니 넘어갔어요. 단기 매입액을 입력하래요. 근데 단기 매입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 칸이 있고 영수증 등의 칸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는 문제에서 제시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예정 거, 확정 거 구분해서 제시했으니까 합산한 금액 쓰시면 돼요. 4,300, 5,200. 얼마? 9,500. 영수증 매입한 거 있어요? 요거. 요 금액이 들어와야죠. 영수증 매입한 거 4650 이렇게 입력. 예정 때 거 있다라고 하면 넣으면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저장해 주시면 돼요. 저장.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잊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캡처 화면을 거래처가 다른 건 여러분 감안하시면 되고 이 결과를 여기다 캡처해놨어요. 여기다가 연결만 하시면 되죠. 여기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한 거고요. 매입액은 세금 계산서는 자료에서 주어진 거 입력하고 여기 영수증 매입한 거 이렇게 직접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우리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재활용 퇴자원, 세액공제, 신고, 의제 매입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가실게요. 프린트 새 거 꺼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프린트는 숫자나 연도나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버리지 마시고 떼어서 집에 가서 혼자 복습할 때 활용하시고 오늘 새롭게 드린 프린트를 펼쳐 보실게요. 네. 이렇게 생긴 거 공제 받지 마.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를 보셔도 되고 우리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세금계산서로서 공제 받는 것들 그 외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해서 신용카드 등 그다음에 의제 매입 이런 내용 하셨죠 지금 요거. 그럼 이 다음은 뭐냐면 공제 안 됩니다. 이제 주인공은 공제 안 됩니다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겸용사업자들 안분 계산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54 불공내역으로 배웠던 그 불공제 내역서를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치 파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명세서, 부속 명세서 작성하는 거 지금부터 내용부터 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지금 화면은 457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46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즈음에 있어요. 조금 더 앞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공제 안 되는 거에는 불공제 내역도 있고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하는 겸용 사업자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탭이요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화면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속 명세서 첫 번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클릭해 보시면 탭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죠. 그걸 그대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이 탭을 딱 누르면 이렇게 탭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이게 바로 54 불공 내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뒤로 있는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정산, 재계산 이 세 가지는 겸용사업자 얘기 있죠. 그거예요.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하는 거고 별도로 얘랑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미 우리가 불공내역으로 이미 배웠던 것들이고요. 제가 어느 정도 원래는 시간이 좀 많은 수업이면 다 지워놔요.
근데 우리 시간이 좀 짧으니까 제가 넣어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공제 안 되는 거. 공제 안 되는 내용들을 봅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치 못했다? 당연히 매입세 부담했다 하더라도 결국 세금 계산서가 없다라면 매입세 공제 못 받게 되고요. 세금 계산서 상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부실, 누락 기재가 되게 되면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 필요적 기재 사항 여러분 외우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미리 써놨으니까 꼭 챙기세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이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상호,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공작세. 제가 요 얘기했죠. 공작세. 공급가액. 세 기본이고 작성연월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필요적 기재사항. 근데 원래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건데, 아니, 세금 계산서를 이제 제출하는 건데 원본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요? 합계표가 가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부실 누락되게 되면 합계표도 부실 누락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합계표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하나 써놨어요. 보시면 세금 계산서는 정상인데 합계표가 착오로 인해서 잘못 기재가 됐대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살짝 얘기했어요. 매입세 공제 돼요. 끝에 여기 힌트 있네. 공제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써두시고 착오로 인해서 잘못 기재됐다면 세금 계산서 원본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입세 공제 됩니다. 그러면서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는데 매입세 국제 못 받는 대학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우리 54 불공매역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써보세요. 뭐가 있었는지. 제 프린트 다 써놨네요. 체크하세요. 기억하세요. 세 가지 외우세요라고 했던 거. 구건물 철거 비용. 그다음에 토지 정지 비용, 땡땡 수수료 이런 거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매입세 공제 안 돼요. 그다음에 접대 관련 매입세 공제 안 되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범위를 제가 한 번 더 써놨죠.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챙기세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의 차량은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은 화면으로 제가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죠.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챙기시고 그래서 단 매입세 공제되는 건 몇 cc? 1000cc 이하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1000cc 이하 1000cc 이하 매입세 공제 됩니다. 요거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우선 쉬운 내용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문제로 갈게요. 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입니다. 얼른 쓰세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3월 31일. 자, 이 기간에 발생한 매입 자료에 해당한데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시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여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 공제 안 되는 애들이 주인공이에요. 공제 안 되는 거. 그럼 5개의 거래가 있는데 공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같이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제품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구입했대요. 매입 거래구나. 세금 계산서 수취했습니다. 근데 이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 성명에 날인도 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이러한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매입세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매입세 공제 돼요. 왜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매입세 공제 돼요. 대표자 성명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날인하세요 이런 얘기 안 했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 사항을 반드시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 매입세 공제 되니까 여기 주인공은 아니죠. 여기 주인공은 안 됩니다. 얘는 공제 되는 거. 자, 나 대표이사가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보자마자 찍 거야 되죠. 이거 뭐예요? 사업 무관이죠. 사업 무관. 매입세 공제 안 돼요. 내용은요. 노트북을 100만 원, 부가세 별도 10만 원 구입하고 회사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업무 무관, 사업 무관,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공제 안 되는 게 주인공이니까 얘 주인공이요. 그냥 이렇게 X 공제 안 되는 거. 나 챙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 회사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회사 부유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공사. 토지를 땅을 고르게 피는 작업을 했대요. 울퉁불퉁한 거 이렇게 고르게 피는 작업. 그래서 토지 취득과 관련됐으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일성건설에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외주 줘서 공사를 완료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죠. 공제 안 되는 사유는 뭐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나는 사업무관이라고 써두시면 되고요. 무관. 다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네, 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기량 800cc, 4인용 승용차를 1,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소형 승용차 구입했죠? 그럼 이때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되나요? 공제되나요? 배기량 봐주세요. 원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안 되지만 단 누구는 된다? 1000cc 이하.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돼요. 1000cc 이하라서 매입세 공제됩니다. 여기 주인공은 공제 안 되는 애들이 주인공이니까 얘는 해당하지 않아요. 공제가 되니까 여기 주인공은 아닙니다. 거래처 선물합니다.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볼펜의 단가 1,000원, 500개. 그러면 공급가액 얼마인가요? 50. 계산해야 되죠. 부가세 별도 5만 원.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가 돼요. 이것도 주인공이죠. 공제 안 됩니다. 공제 안 되는 불공제 사유는 뭐다? 접대 관련. 이렇게. 자, 그러면 선택해서 여기 명세서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아무데나 가도 돼요. 거래처가 필요 없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기간만 정확히 넣어주시고 일기 예정입니다. 01월에 03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해당하는 건건이 여기다가 한 건입니다. 두 건입니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제 안 됐던 거 나는 사업 무관이죠. 그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한 건. 공급가액이 100만 원. 색 자동으로 띄워줬고요. 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몇 번? 6번. 한 건입니다. 한 매. 금액은 1,000만 원. 10 플러스 엔터. 색 자동으로 띄워주고. 마지막에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1번. 공급가액 1,000원, 500개 계산하니까 50. 색 자동.
그래서 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부속 명세서는 입력 후에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메인 매출 유형 프린트에도 불공제 내역도 써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할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요. 문제에서 이기 확정입니다. 얼른 써두세요. 10월에서 12월 31일. 이 신고 기간에 매입 세금 계산서 관련 자료래요. 이 자료만 사용을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반영하시오. 여기에 주인공도 누구다? 공제 안 되는 애들. 공제 안 되는 게 주인공입니다. 자, 이거 이따가 가산세를 하면서 조금 더 연결이 될 건데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미리 예고편을 하나만 찍고 갈게요. 우리가 원래는 세금 계산서를 매출하는 자가 있고 또 세금 계산서 매입자가 있죠.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이 세금 계산서가 어떤 의미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만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언제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면 그때 받아야죠. 발급 시기에 맞게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수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오케이라고 했어요? 그죠? 다음 달 세금 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오케이? 다음 달 10일까지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 이 수치 입장에서도 이 수치하는 입장에서도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따가 정리 다시 할 건데 수치하는 입장에서도 이때까지 수치하면 오케이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가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이때까지 주면 매입세 공제 해줄게. 공제 됩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요 날짜까지 딱 맞춰서 발급 또는 수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가산세 대상이 되느냐. 실제로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하게 돼요?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고 언제?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해당 발급 오케이 이때까지 받아야 되는데 언제 요 신고 기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받으면 공제는 해줄게 이게 됐어요. 공제는 해줄게. 그러니까 일기로 가정하면 언제요? 7월 25일까지 수취하면 공제는 해줄게. 근데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그래 뭐 늦게 받았어도 공제 다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빠르게 수취하려는 노력을 안 하겠죠. 그래서 공제는 해주되 가산세는 내세요가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지연 수치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입은 가산세 없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애들이 되는데 왜 가산세를 내게 하냐면은요. 가산세 부담이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왜? 부담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게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공제는 해주되 가산세를 내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변화한 게 아니 이때까지도 잘 안 주던데 이때까지도 취합이 잘 안 돼. 그러면 또 6개월도 지나가죠. 그럼 너무 억울하다고요. 또 공제 못 받았어.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고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서 뭐 경정 청구라든지 뭐 신고를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지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매입세 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과세기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거까지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 이렇게 확대됐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깔고 이제 문제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여기 주인공은 누구다? 공제 안 되는 거. 골라보세요. 여러분 문제 보고 한번 골라보세요. 큰일 났네. 나 자꾸 저 소리 때문에 내 말이 꼬여요.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자, 작성일자 보세요. 10월 2일이래요. 오케이. 요 확정 기간의 작성일이고 2000cc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대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210만 원입니다. 이게 매입세 공제되나요? 안 되죠. 왜? 2000cc 업무용 승용차. 그래서 2000cc면 당연히 안 됩니다. 1000cc 이하여야지 되겠죠. 매입세 공제 안 돼요. 10월 4일 해당 확정 기간에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료래요. 근데 봤더니 건물 철거 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토지 위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데 발생했대요. 이때 발생한 철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한 게 있는데 이거 왜 발생했어요? 내가 원하는 토지 상태를 얻기 위해서 발생했으니까 얘는 뭐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 매입세 공제 안 되죠.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얘도 주인공이네요. 얘도 공제 안 됩니다. 그다음에 10월 29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업무용, 사무용 책상을 구입했대요. 부가세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작성일자가 요날짜인데 발급받은 날은 언제? 11월 15일이죠. 그럼 이거 매입세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기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확대가 됐으니 여기 보시면 10월 29일이니까 원래는 언제까지 받았으면 오케이예요? 그쵸. 10월 29일 거는 11월 10일까지 받았으면 오케이.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한다? 공제는 되는데 가산세는 있습니다. 요 얘기. 근데 지금은 뭐 가산세에 대한 판단은 아니니까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이거 공제돼. 이거 언제까지 받은 거 공제돼요? 원래 확정 신고 기한까지였으니까 다음 연도 1월 25일. 그런데 또 6개월 연장됐으니까 최종 언제? 다음 연도 7월 25일까지 받았어도 공제가 됐겠죠.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작성일자가 11월 5일이래요. 11월 5일 미래로부터 구입한 제품. 미래 입장에선 제품이고 우리는 뭐 그게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구입했으니까 매입이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12월 5일에 교부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매입세 공제 될까요? 되죠.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돼요? 되죠. 우리는 법인이니까 발행은 무조건 전자로 해야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미래라는 회사가 법인인데도 종이로 발급했더라면 그쪽에서 가산세가 나오겠죠. 매입세 공제 됩니다.
다음 달 10일 전까지 받았으니까. 자, 11월 8일 날 거래처 선물하기 위해서 복합비 구입했대요.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왜 안 돼요? 접대 관련. 마지막 11월 29일에 하모니상에서 구입한 제품이 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세 공제돼요? 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깊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어쨌든 이 과세 기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매입세 공제됩니다. 가산세 판단이 아니니까 그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 어디다가 회사 변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10월에서 12월 가서 해당하는 칸에 비영업용 여기다가 그다음에 건물 철거는 토지 자본적 지출 그다음에 거래처 접대한 거 여기 입력 어렵지 않죠? 거기다 입력한 걸로 마무리할게요. 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겸용사업자 안분 계산하는 거 10분 쉬었다가 보실게요.